자, 2학기 첫 번째 시간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웁니다. 네, 여기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민법의 의미랑 민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민법의 의미는 일단 민법은 사법이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간의 관계라는 게 무슨 연애 관계 이런 걸 규정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이제 다루는 건데 어, 개인 간 분쟁은 대부분 재산, 가족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민법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자, 민법입니다. 2015년에 바뀌었네요. 자, 민법 내용이 뭐 쭉쭉 많습니다. 제1편 총칙 여기서는 민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고 자, 제2편을 보면 물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뭐 물건의 종류 그러면서 뭐 부동산, 동산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럼 제 3편을 보면 채권. 이것은 사람의 급부에 관한 권리인데 급부라는 말이 어렵죠. 사람의 할 일에 관한 그런 권리라고 하는데 계약 관련해서 뭔가 규정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4편 여기서부터 이제 가족에 관한 그런 법들이 나옵니다. 누가 친족이고 입양은 어떻게 하고 뭐 이혼은 어떻게 하고 결혼은 뭐고 이런 거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총 얼마나 되냐? 엄청 많습니다. 자, 끝이 봅시다. 끝이네요. 제 1118조가 끝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민법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내용만 배우면 된다. 그 중에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는 어떤 거냐면 민법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요. 이 세 가지 생각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할 때, 요때 나온 생각입니다. 그 자본주의가 시작할 때는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죠. 이 말은 뭐냐? 국가는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지 마. 우리 일은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요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부터 보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한마디로 재산권 최고, 내 재산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원칙입니다. 국가 함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세금 같이 딱 정해진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만 이렇게 일부분만 떼어갈 수 있고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뭐 제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소리죠. 왜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국가는 함부로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 요런 거예요. 그 다음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는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적 자치라는 말이 뭐냐면 사적인 거는 자치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개인 마음대로 해요. 무슨 소리냐면 계약은 이제 약속이죠. 법적인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 자유인데 누구랑 맺을지 그리고 어떻게 맺을지 뭐 어떤 내용으로 맺을지 전부 자유다.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람보르기니가 있어요. 근데 그 람보르기니를 친구한테 단돈 100원에 판다. 그래도 내 마음이다.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과실 책임의 원칙은 뭐냐면 이제 이 민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일은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요게 기본 원칙이지만 남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남한테 배상을 할 때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내가 책임을 진다. 근데 그 손해가 내 행위가 원인이 되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요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법의 기본 원리대로 개인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자, 민법의 기본 원리. 첫 번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있었죠. 이거는 내 재산은 내 거다 순전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든 어떻게 하든 그 간섭하지 마라, 요거였죠.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독점, 뭐 과점, 요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 미국의 석유 부자 록펠러였는데요. 이 사람이 석유 시장을 독점을 하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독점을 하면 가격을 이제 독점한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힘없는 개인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민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공공복리를 침해하면, 모두의 이익을 침해하면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게 독점, 과점 같은 거죠. 그리고 사적 자치의 원칙, 요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계약을 마음대로 맺게 하니까 불공정 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 이제 노동 문제죠. 노동 문제. 아니면 뭐 요즘으로 치면 뭐 갑을 관계, 뭐 이런 말로 쓰이는 뭐 불공정 계약, 이런 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 개인한테 맡겨놓으니까 뭐 어린애랑 12시간씩 일시키는 거, 이런 것도 자유로 여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고, 이 계약 공정의 원칙은 불공정 계약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인데 불공정 계약은 안 돼. 요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 요거는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책임이 있을 때만 배상을 해준다. 요런 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내 책임이 없어도, 내 고의 과실이 없어도 위험한 이제 물건 혹은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기업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뭐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던가,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내 책임이 없어도 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책임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조물 책임은 뭐냐면, 이제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물건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혀요. 이제 뭐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무조건 책임져라. 요게 제조물 책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이제 처음에는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했다가 공공복리를 해치는 선에서는 재산권이 인정이 안 된다 요거였고, 그 다음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이제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유였지만 불공정 계약은 안 된다,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었고, 과실 책임의 원칙 기본적으로 내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내 행위에 책임을 진다 요거였지만, 때로 위험한 무언가를 취급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피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라,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요건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앞에 세 가지 요거를 근대민법 기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요게 근데 이게 폐기된 게 아니다. 폐기된 게 아니다. 특수한 경우에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요런 게 이제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근대민법 기본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